2005년 수도가 산악지대인 네피도로 옮기기 전까지 양곤은 미얀마의 수도였습니다. 양곤 시내는 길도 널찍하고 차량으로 붐비지 않습니다. 여타 동남아 도시와는 달리 양곤의 도시 도로에는 오토바이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글 간판을 보니 반갑네요. 제품 이름을 모아서 아마도 샴푸 광고인 듯합니다. 차이나타운의 먹자 골목입니다. 꼬지구이와 노천 술집으로 유명한 거리이지요. 길에까지 테이블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열장에 가지런히 전시된 고기와 어묵이나 생선 튀김 등의 각종 꼬지를 보니 군침이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옛날 물건이 가득한 가게도 있네요. 의자에 앉아있는 골동품 가게의 주인의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가문으로 된 현판과 액자들이 걸려있는 용산당 시족 사당이라고 하네요. 이 중국 사당은 1877년에 중국 푸젠성의 증시와 구씨 가문이 조상을 추모하고 자손의 번창을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 한자로 써 있어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커다란 족자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자손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뜻인 듯 합니다. 중국의 과거 시험이 1905년 폐지되었지만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성공하면 족자나 액자를 걸어서 축하했다고 합니다. 중국식 서예와 전통 회화 등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가문을 수호하는 사자개의 모형도 있습니다. 기둥에는 뱀이나 사자, 신 등이 복잡하게 새겨져 있네요. 용산당 사당은 양곤 화교들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네요. 도시 전체 면적 중 40%가 공원과 호수, 파고다로 구성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정원이라는 애칭이 비롯되었지요. 인야 호수에 왔습니다. 1893년 영국인들이 양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로 개발한 호수입니다. 인야 호수 주변은 권력자들의 저택이 자리잡고 있는 부촌입니다. 또한 이 인야 호수 주변에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양곤에서 가장 큰 호수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낭만적인 휴식처 인야 레이크 호텔입니다. 1960년대 초 러시아의 기술과 차관으로 세워진 호텔로 전망과 조경이 뛰어납니다. 호수 방향에 따라서는 골프 코스도 있습니다. 골프 레인지. 미얀마의 연인들은 애정 표현을 가리기 위해서 우산을 많이 이용하는 듯 합니다. 골프 레인지. 90%가 불교도인 불교 국가에서 이슬람 모스크가 보여 들어가 봤습니다. 무슬림들은 모스크 안 기도실에 들어갈 때 항상 얼굴과 손발을 씻고 가야 하지요. 무슬림이 아니면 출입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아랍어 인사를 공손히 하면 대부분 들여보내줍니다. 아살라말라이쿰, 아랍어로 당신에게 평화를 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인사인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카페트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선풍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코란을 읽으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스크와는 시원해서 적당히 쉬어가는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미얀마 사람들의 4%가 무슬림과 기독교입니다. 양곤에는 이슬람 사원도 16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벽에 붙은 안내판은 아잔과 설교 시간인 듯 합니다. 모스크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외침 소리를 아잔이라고 하죠. 창문으로 바라보는 양곤의 야경입니다. 멀리 황금빛으로 쉐다곤 파고다가 휘황찬란하게 보입니다.
최다곤이 세계의 다른 어떤 유적들보다 가치 있는 것은 권력자의 강제 동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건설되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양곤의 새벽 풍경입니다. 아침 신문을 정리하는 사람 옆에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 할머니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프라이팬으로 가꾸어낸 호떡 모양의 팬케이크도 맛있어 보이네요. 숯불 화덕에는 우리나라 부침개와 비슷한 음식에서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사진이 놓여있는 테이블에 초화향이 피어져 있고 각종 과일과 차, 커피가 차려져 있습니다. 조화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아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종이를 태우는 듯 합니다. 할머니가 아이에게 우리나라의 선크림과 같은 타나카 화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나카는 미얀마의 여성들이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일종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타나카 나무의 껍질을 곱게 갈아 물에 희석시켜서 바릅니다. 루비 가게입니다. Each $50. Each $50. 오케이. 투명하고 녹색을 띠는 비치는 90% 이상이 미얀마에서 생산됩니다. 루비도 미얀마산이 최고라고 하지요. 비둘기 핏빛색이라고 부르는데 루비 중의 최고 색상을 의미합니다. 얼마래요? 박물관이나 시장 사원은 필수 방문 코스이지요. 미얀마 국립박물관에 왔습니다. 11세기 바간 왕조의 아나우라타 왕 등 버마의 역사적 인물들 동상이 박물관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관람 시간도 촉박하고 전시물 촬영이 금지라고 해서 입구의 동상만 찍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시자도 없고 살짝 촬영해도 된다는 글이 인터넷에서 나중에 봐서 좀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양 선생님이 기념품점에서 루비 원석을 $100에 구입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동남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열대과일입니다. 잘 익은 빠빠야가 보이는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눈여기만 했습니다. 2,000짜. 미얀마 수박은 길쭉하게 생겼네요. 파인애플 포멜로를 보니 입안에 새콤한 군침이 돕니다. 600. 맛은 천국, 냄새는 지옥이라는 두리안도 보이고 그린망고 리치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양곤의 인민광장과 인민공원은 쉐다곤 파고다와 국회의사당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1990년에 개장한 이 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수영장, 분수대 정원 등이 있죠. 과거에는 궁전의 일부였고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골프 코스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무와 꽃들로 잘 가꾸어져 있죠. 양곤은 동방의 정원으로 불릴 만큼 공원이 잘 가꾸어진 도시입니다. 근처에는 수영장과 분수 정원 등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식당만을 찾아다니다가 오랜만에 요리를 먹고 싶어 미얀마 최고의 중국 스타일 해산물 식당이라고 하는 골든크랩 하우스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게요리 한 접시에 7,000짜입니다. 당시 짜스의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 대비 0.8 정도였으니 한 4,000~5,000원 정도이지요.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 최고로 보이죠. 이게 얼마? 이게 가지고 가서 짐이 될 수 있는 참이슬 소주도 여행 막바지 식탁에 올라와 있네요. 아빠 5,000? 힘이 나가나요, 저? 식당을 소개해준 가이드 선생이 정말 맛있게 게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게요리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 고려식당이라는 한글 간판이 보여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평양 청류관 양본 분점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며 공연도 보여주네요. 10여 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음식 나르는 서빙과 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식탁을 오가고 있습니다. 냉면은 100g짜리와 200g짜리가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맛만 보기 위해 100g짜리를 주문했습니다. 냉면은 비디오 촬영을 못하게 했는데 이유가 남한 사람이 100g짜리 냉면을 인터넷에 올리고 북한 식당의 음식 차림이 야박하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에 일하러 온 한국 회사원들과 흥겹게 손잡고 식탁 주위를 돌며 춤도 춥니다. 이념이나 정치를 떠나 남북 화합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식당 지배인이 서빙이 끝난 북한 여종업원 아가씨들이 도우미로 갈 수 있으니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놀다 가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노래방 공목 책에는 최신곡은 없고 흘러간 옛 노래와 소위 남한의 건전가요 뿐이어서 선택할 노래가 많지 않은 것이 흠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들어서 기억이 났던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를 신청해서 합창을 했습니다. 손님은 의자나 소파에 앉을 수 있지만 북한 도우미 아가씨들은 앉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신체 접촉이나 술 취한 남자들이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 수칙인 듯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과 북한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